성탄절을 앞두고 산타로 변신한 교회와 봉사자들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법원이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의 성범죄 관련 녹음 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잊혀가는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집대성한 사전이 출간됐습니다. 지난달 신임 총무로 선출된 박승열 목사의 취임을 기념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자회견과 감사예배를 열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관한 2025 성탄트리 점등식과 청소년 작은음악회가 김제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로 변신한 교회와 봉사자들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함께한 몰래 산타 나눔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주차장이 산타 복장을 한 봉사자들과 목회자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열린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 산타 이웃사랑 나눔 현장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쪽방 주민과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이웃을 섬기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교회와 기업이 뜻을 모아 시작한 나눔은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은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심으로써 이날 전달된 선물 상자에는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농어촌 교회에서 준비한 친환경 생산품들이 정성스럽게 담겼습니다. 130곳이 넘는 교회가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업에는 활력을, 농어촌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노숙인에게는 배달 일자리를 연결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만 전국에 1,340박스의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매출을 통해서 정말 그 사회적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또 발굴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일석삼조. 이날 현장에는 탈북민 교회들의 찬양과 함께 조성돈 운영위원장과 유정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 총회장, 이창호 작은교회 살리기 연합 대표 등도 함께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성탄이 될 전망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더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사 온 지가 2, 3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회적 기업에는 일자리가 되는 몰래 산타 나눔. 올 성탄절에도 한국교회는 이웃 곁으로 먼저 다가가 기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법원이 정명석 JMS 총재의 성범죄 관련 녹음 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정 씨의 범행 당시 음성 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 내용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달 초 A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기독교 부흥을 이끌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잊혀가는 북한 기독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 북한의 기독교는 체제 변화 속에 사실상 자취를 감췄습니다. 분단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다가는
북한 교회의 실상이 역사적 기록으로서조차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를 정리해야겠다.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10년간의 연구 끝에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이 완성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펴낸 이 사전에는 북한의 교회와 학교, 단체와 사건 등 총 11,000여 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열린 출판 기념 예배에는 북한에 뿌리를 둔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는 월남 1세대 교인들의 발자취를 토대로 문헌을 정리한 지난 10년간의 편찬 과정이 소개됐고, 남한에서 사역 중인 북한 이탈 주민 신학생에게 대표로 사전이 전달됐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다면 고향 땅 한번 다시 밟아보는 것.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찬송 한번 부르는 것. 그것을 마지막 꿈으로 간직하고 사셨던 디아스포라 제1세대. 그분들이 아마 이 사전의 제일 독자가 아니겠는가. 70년 넘게 단절됐던 북한 기독교의 기억을 되살린 이 사전이 앞으로 통일시대 북한 선교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TV 뉴스 전유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신임 박승열 총무의 취임을 기념해 기자회견과 감사예배를 열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박 총무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습니다. 또 내년 근리온회의 40주년을 맞아 남북교회의 첫 성만찬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역사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남북 관계가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기여할 바를 좀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아가페올에서 감사예배가 이어졌고 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박 총무의 향후 사역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역 광장에서 2025 성탄트리 점등식과 청소년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성탄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빛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김제 선한이웃이 주최하고 김제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김제 선한이웃 대표 최정호 목사는 따뜻한 자리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제 선한이웃 총무 김정규 목사는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더욱 섬기는 단체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고 주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제시 성시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할 것입니다. 이어 김장과 연탄 나눔 전달식, 성탄트리 점등, 불꽃놀이 행사가 이어지며 광장은 성탄의 빛으로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이후 청소년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참석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치권에서 통일교 후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교 유착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단체 해산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번 지시가 향후 수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0일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도 예정돼 있어 수도권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총리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책임을 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하면서 경영 책임 논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으로도 번지며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예비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유산 영향 평가의 필요성이 검토됐습니다. 관계기관은 정식 조정 회의 구성을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문체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47년까지 새 공장을 세우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려 메모리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키운다는 내용입니다. 설계 중심 기업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전용 생산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전문 단지도 조성해 산업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무단 진입권에 대해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군은 최근 동해와 남해 식별구역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9대가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군용기는 진입하기 전 비행 계획을 통보하지만 두 나라는 이를 지키지 않으며 국제 관행을 어겼습니다. 국방부는 국제법에 따라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우롱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제주 해경은 9일 우도 해안에서 주민이 신고한 의심 물질을 회수해 확인했고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말 이후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17차례 총 36kg으로 약 120만 명분에 달합니다. 해경은 주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딥페이크로 만든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8월부터 9월까지 페이스북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광고 사례 38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 추천한 듯한 영상을 만들거나 공식 혹은 합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는 한편 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 9일 표결을 통해 결의안을 채택했고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통과됐습니다. 한국은 칠레와 공동으로 회의를 주최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회의를 준비합니다. 유엔 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3년마다 열리며 차기 회의에서는 해양오염 방지 방안과 생태계 보건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 의원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옛 통일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다나카 도미히로 회장이 9일 사임했습니다. 다나카 회장은 고액 헌금 관행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피해자와 일본 사회에 사과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피격 이후 통일교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고 일본 가정연합은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정부용 제미나이를 군 전용 플랫폼에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액션 플랜 후속 조치로 미군은 병력 관리와 문서 분석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있어 AI 기반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AI를 전투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미군의 AI 전환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키나와 주변에서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최근 오키나와 본섬 일대를 포위하듯 항해했고 러시아 폭격기와의 공동 비행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일본이 경계를 강화하면서 지역 안보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이 눈이 드는 가운데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 일대를 찾은 그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점령 지역을 역사적 영토로 규정하며 영토 양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쇠퇴하는 집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한 인터뷰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우쳐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돕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해법을 두고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교황 레오 14세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에서 유럽이 배제되는 흐름을 지적하며 유럽 없는 평화협정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 우려하며 협상 과정에서 유럽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이면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눈비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난 뒤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4도, 광주 12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단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둘러싼 이번 사안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항소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수사가 끝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건강한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